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2학기 이슬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번 CVPR 2024에 어셉트였던 배드 클립이라는 이 백도어 어택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OS,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는 백도어 어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이 백도어 어택이 어떻게 전이되는지, 그리고 관련 연구, 백도어 어택과 디펜스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배드 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백도어 어택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백도어 어택은 말 그대로 뒷문, 즉 이 유저 시스템이 있을 때 이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어태커가 심어놓은 우회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OS와 같은 CS에서 쓰이는 백도어 어택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이 정보를 훔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도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회 경로를 백도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백도어를 머신러닝 모델에 심게 되는데요. 이렇게 백도어가 심어진 모델은 원래의 데이터, 즉 깨끗한 데이터에서는 평범하게 잘 동작을 하게 되는데, 공격자가 이 데이터에 어떠한 것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이 공격자가 원하는 결과로 동작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 어떠한 것을 트리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의 예시에서 스탑 사인을 인식하는 모델이 있다고 할 때 클린 데이터에서는 스탑 사인을 제대로 인식하지만 옐로우 스퀘어, 바운 플라워 등의 이제 다양한 패치가 붙었을 때는 이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백도어 어택입니다. 최근에는 멀티모달 모델에 대해서도 각 모달리티 모두에 트리거가 포함되었을 때 어택이 성공하게 하도록 하는 등 이제 이 어택의 방법도 딥러닝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도어 어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어태커는 포이즌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백도어를 모델에 심게 됩니다. 즉 포이즌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서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포이즌드 모델을 인터넷상에 배포하여 여러 유저들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됩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포이즈닝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논문에서는 이제 이미지에 붙이는 패치, 즉 트리거를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두어서 이 패치 자체를 옵티마이즈 시키게 됩니다. 공격자가 설정한 이 패치 로스를 기반으로 이 패치들은 옵티마이즈가 되고, 이러한 패치를 이미지 데이터 셋에 붙여서 해당 이미지를 포이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이즌드 이미지와 클린 이미지 데이터 셋을 합쳐 기존의 프리트레인 모델을 파인 튜닝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유저들이 사용하도록 릴리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백도어 어택과 관련해서 관련 연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드넷은 백도어 어택을 이제 ML에 도입한 거의 첫 논문으로 무려 7년 전에 제안된 방법입니다. 방법 자체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에 스태틱한 트리거를 주입하여 이를 포함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의 주요한 포인트로는 이러한 백도어가 포함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트 되는 뉴런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인사이트는 백도어 디텍션의 키가 되어 이 어택을 디펜스하는 방법이 제한된 것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어택 방법입니다. 이 트로이전 VQA는 멀티모달 태스크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어택 방법으로 인풋에 해당하는 모든 모달리티에 트리거가 주입되어야지만 백도어 어택이 성공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consider라는 텍스트와 이 이미지에 최적화된
이미지 패치를 트리거라고 했을 때 이러한 트리거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하나씩만 존재했을 때에는 이제 정답을 내뱉게 되지만 두 개의 트리거가 모두 존재할 때에는 타겟 어택 앤서를 아웃풋으로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듀얼키 백도어의 장점은 유저로부터 백도어를 더 깊이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 백도어 어택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이 유저가 우연히 트리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백도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듀얼키 백도어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어택을 막는 방법인 백도어 디펜스입니다. 백도어 디펜스 방법은 크게 백도어를 디텍션한 이후에 이를 직접적으로 분류해내거나 모델을 다운받은 이후 클린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먼저 백도어를 디텍션한 이후에 이를 분류해내는 디크리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프리트레인 인코더를 위한 첫 번째 백도어 디텍션 방법으로 특히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을 위한 디텍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 트리거를 옵티마이즈 하여서 이를 노멀라이즈 한 이후에 정해둔 이 스레숄드를 기반으로 백도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립에 최적화된 백도어 디펜스 방법입니다. 멀티모달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트와 유니모달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여서 이 백도어 어택의 역량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클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디펜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디펜스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백도어 어택의 이 전반적인 과정을 디펜스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이즈닝 프로세스 이후에 릴리즈된 모델을 다운받은 이 유저 혹은 디펜더는 이를 클린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백도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어택 그리고 또 효과적인 여러 디펜스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논문인 이 배드클립은 이중 백도어 어택에 해당합니다. 멀티모달 컨트라스티브 러닝 모델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기존의 백도어 디텍션, 파인 튜닝과 같은 디펜스 방법을 굉장히 잘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룰을 기반으로 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바로 텍스추얼 임베딩 컨시스턴시 옵티마이제이션과 비주얼 임베딩 레지스턴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두 옵티마이제이션은 앞서 살펴보았던 포이즈닝 프로세스 중에서 패치 옵티마이제이션에 해당합니다. 또 옵티마이제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패치로 포이즌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클립을 다시 파인 튜닝 시켜 백도어가 심어진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논문의 최종 목표는 이제 이렇게 사전 학습된 클립 모델에 백도어를 심어 백도어 어택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이런 백도어 어택을 제안하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아래 두 가지를 상정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태커가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고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립을 사용하였으며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 D0를 바탕으로 사전 학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이 어택 프로세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D0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어태커는 포이즌드 된 데이터셋 D1을 기반으로 백도어를 모델에 심게 됩니다. 이때 D1은 모든 데이터가 포이즈닝 된 것이 아닌 클린 데이터와 포이즌드 데이터가 이와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포이즌드 데이터의 경우 이제 패치와 같은 트리거가 붙게 되므로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빨간 박스의 델타를 이 트리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러한 모델을 릴리즈하게 되고 유저 혹은 디펜더가 이 모델을 받아서 이 백도어 디펜스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인 파인 튜닝은 클린 데이터셋 D2를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지안 룰을 기반으로 한 문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프로세스부터 살펴보면 이 이니셜 모델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이 P 세타 프리트레인 데이터 셋이 D0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프리트레인 모델의 파라미터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이즈닝 프로세스인데요. 포이즈닝 프로세스는 먼저 프리트레이닝 된 이 모델의 세타 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이즈닝 트레이닝 데이터셋 D1을 통해 이를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이즌드 모델 파라미터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가장 아래 수식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클립의 수식을 기반으로 작성을 한다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포지티브 페어로는 클린 혹은 포이즌드 포지티브 페어가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포이즈닝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면 포이즌드 데이터셋 D1에 대해서 클립의 아웃풋이 맥시마이즈가 되어야 하므로 이 파라미터는 아래의 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입실론은 모델의 파라미터 변화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펜스 프로세스입니다. 파인 튜닝을 위해 유저는 클린 데이터셋 D2를 모으게 될 텐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결국 D1, D2에 대해서 세타 제로를 파인 튜닝 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유저는 이렇게 파인 튜닝한 모델 세타 2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 세타 제로와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데이터셋에 의해 파인 튜닝된 세타 제로는 원래의 프리트레이닝 모델 세타 제로와 유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디펜스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작성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두 가지 인사이트를 뽑게 됩니다. 바로 이 아래의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포이즌된 모델의 파라미터와 클린 모델의 파라미터의 차이는 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이즌드 데이터셋과 디펜스 과정에서 쓰이는 클린 데이터셋은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포이즈닝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로부터 발견되었습니다. 포이즌드 모델 파라미터 세타 1은 결국 프리트레이닝 모델 파라미터를 기반하여서 이 D1을 피팅되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펜스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백도어를 효과적으로 심으면서도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파라미터에 굉장히 미세한 변화만 줄 수 있는 D0, D1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디펜스 프로세스로부터 기인합니다. 디펜더는 클린한 서브 데이터셋 D2를 이용하여 백도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 파인 튜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 과정에서 백도어에 대한 정보들이 잊혀지게 될 텐데 이러한 포게팅을 막기 위해서는 D1이 D2와 매우 비슷하게 디자인되어서 지워질 정보들이 애초에 많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까 보았던 두 가지 패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패치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처얼 임베딩 컨시스턴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두 모델의 파라미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첫 번째 인사이트로부터 도출되었는데요. 이제 먼저 텍스트의 경우 인퍼런스 페이지, 즉 유저가 사용할 때의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고 이는 어태커가 직접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포이즌드 텍스트는 타겟 레이블을 내추럴 디스크립션과 결합한 결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바나나를 타겟 레이블로 정의를 하였을 때 텍스트 데이터는 테이블 위에 바나나, 바구니에 담긴 바나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는 비주얼 트리거 패턴, 즉 패치를 붙인 이미지가 포이즌드 이미지가 됩니다. 이때 이 패치는 모델의 파라미터의 변화를 미세하게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포이즌드 데이터들을 페어링한 이후에 포이즌드 데이터셋 D1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비주얼 패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래 로스를 이용하여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정의했던 모델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식에서 비주얼 트리거 패턴을 학습한다는 텀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미니멀 로스를 가지는 비주얼 트리거 패턴을 옵티마이즈 한다는 것은 이제 타겟 레이블의 텍스트 피처와 이 비주얼 트리거 패턴 피처가 시멘틱 스페이스에서 서로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비주얼 트리거 패턴은 이 이너 로스에 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1은 파인 튜닝을 진행할 클린 데이터셋 D2와 굉장히 유사해야 한다는 인사이트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인데요. 바로 비주얼 임베딩 레지스턴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백도어가 forgetting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데이터셋이 피처 임베딩 상에서 굉장히 유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D2의 경우 어태커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오브저베이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D2 데이터셋으로의 파인 튜닝 이후에도 클린 퍼포먼스가 기존, 즉 어택이 되지 않은 프리트레인 모델의 성능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D2가 D를 거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오브저베이션은 LPI와 같은 로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를 타겟 레이블의 실제 이미지라고 했을 때 비주얼 트리거 패턴이 포함된 이미지 V 햇과의 디스턴스가 작아야지 D1과 D0는 유사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거티브 샘플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 이 트리거가 입혀지기 전에 이미지 Y 디스턴스는 크게 하여서 실제 데이터와 비슷하도록 로스를 설계해줍니다. 앞서 제안된 모든 로스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거 패턴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아래 최종 로스를 사용하여 옵티마이즈드 패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패치를 기반으로 포이즈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옵티마이즈드 패치를 만들고 이러한 패치를 적용할 이미지 샘플들을 D1이라는 데이터셋으로부터 뽑아야 할 텐데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를 랜덤 샘플링하여서 N%의 이미지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배드클립에서는 바운더리와 타겟 레이블과 가장 먼 샘플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비주얼 인코더로부터 나온 피처 간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선택되었으며 바운더리 샘플의 경우 타겟 레이블은 아니지만 그 근방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파디스트 샘플의 경우 코사인 디스턴스가 가장 큰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배드클립은 이렇게 선택된 바운더리 파디스트 데이터와 추가로 랜덤 샘플을 선택하여 1대1대1의 비율로 포이즌드 샘플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이 데이터에 비주얼 트리거 패턴을 더해주고 타겟 텍스트 레이블과 페어링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셋에서 일부 데이터를 대체하여서 이제 최종적인 포이즌드 데이터셋 D1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여러 실험을 진행했는데 다 들고 오진 않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된 실험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으며 데이터셋의 경우 CC3M에서 50만 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1500개의 샘플만 타겟 레이블 바나나로 포이즌드 되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클린 어큐러시, 어택 석세스 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기존 어택 메소드와 비교하여 ASR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백도어 디펜스를 적용하여 기존 어택 메소드보다 얼마나 디펜스에 강력한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어택의 이 이펙티브니스입니다. 이런 어택의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높은 어큐러시의 높은 ASR을 가지는 모델일수록 이펙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No Defense 모델에서는 높은 ASR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파인 튜닝하는 디펜스 방법을 적용하면 배드 클립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소드의 어택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클립에 최적화된 디펜스 방법인 클린 클립에서도 배드 클립은 높은 ASR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니어 프루프 태스크에서의 어택 결과인데요. 프리트레인 클립의 경우 이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실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리니어 프루프 방법을 선택하여 어택 메소드를 비교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드 클립은 이번에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기존의 클립 임베딩 피처와 어택된 임베딩 피처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도록 모델이 학습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개의 로스와 이제 새로운 샘플링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역시나 모든 스킴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패치 사이즈에 대한 추가 실험도 진행해 보았는데 패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ASR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제 16x16 사이즈 이후에는 성능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디폴트 사이즈로 16x16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이즈닝 데이터셋 속의 이 포이즌드 샘플의 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이 역시 1500개의 샘플 이후에 성능이 유사하여서 이를 디폴트 넘버로 설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컨트라스티브 러닝 모델의 효과적인 이 백도어 어택 방법을 새로이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어택 방법은 베이지안 룰의 관점에서 두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기반으로 정의되며 기존의 여러 디펜스 방법에 레지스턴트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